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웹에다가 띄워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이제는 얘네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블릿 파일에서 F12를 눌러 이 녀석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브라우저를 하나 띄웠는데 이 방식 말고 실제로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해야 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 먼저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 녀석을 브라우저에다가 입력하고 들어오는 행위로 실질적인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실행을 시켰을 때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이러한 주소를 가진 페이지가 하나 열렸는데 의미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HTTP 이 녀석은 그냥 프로토콜이에요. 이 프로토콜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되는 부분, 우리가 어떤 웹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저 HTTP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뒤에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파일 이름과 동일하죠. 실제로 우린 지금 이 파일을 연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 파일을 그냥 웹서버를 통해서 브라우저로 열었다의 개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컨텍스트 패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IP와 포트 뒤에 바로 붙는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 녀석 바꾸는 거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녀석 볼 거예요. 자, 로컬호스트 땡땡 808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로컬호스트는 뜻이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죠. 우리 DBMS 할 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127.0.0.1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PC를 의미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로컬호스트 지금 우리가 현재 각각의 자리에서 톰캣이라는 서버를 구동을 했고요. 그 서버를 사용해서 접속을 했죠. 그러니까 내 자신 서버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컬 여기가 이제 내가 접속해야 되는 IP 주소 부분이거든요. 접속하고자 하는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그 다음에 URL 맵핑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접속하고자 하는 IP 주소가 로컬호스트입니다. 나 자신한테 접속을 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8080 같은 경우는 이 홈킷을 사용했을 때 기본 포트 번호예요. 웹서버의 기본 포트 번호 8080.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서 서버가 저처럼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8080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포트 번호를 바꿔서 접속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직 제가 바꾸는 거 안 알려드렸죠?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 포트 번호, 그다음 컨텍스트 패스 이것도 우리가 설정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데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잡히는 패스가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JSP 아티클 매니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URL 매핑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매핑에 대한 것도 좀 더 뒤에 자세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P 주소 얘네 로컬호스트라고 했으니까 포트 번호 바꾸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컨텍스트 패스 이것도 설정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켜져 있는 서버를 제가 종료할 겁니다. 콘솔에 있는 빨간색 네모를 눌러서 종료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서버를 클릭한 다음에 켜져 있으면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얘로 끄셔도 됩니다. 어쨌든 서버를 종료를 시켜주시고 서버가 종료가 됐다면은 이제 이 녀석은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접속을 못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다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거 뜨는 적 있죠? 이런 거 뜬 적 있으면은 서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버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꺼졌거나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껐으니까 이제 이 서버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서버가 열립니다. 이렇게.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트를 바꾸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포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HTTP에 8080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8080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라고 해서 나는 이 포트를 쓸 수가 없대요. 근데 난 지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럼 포트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 녀석을 클릭하시고 숫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8081, 8082, 34 뭐 상관없어요. 8000을 써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어요. 다만 너무 영역대가 크게 차이나는 번호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8081 우리가 이거는 DBMS 사용할 때 우리가 기본 포트가 3306이었는데 이거 안 되면은 뭐 제가 9999로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808, 1, 2, 3, 4 정도 바꾸다 보면은 안 되는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바꿨다. 그럼 얘가 지금 내용이 수정된 상태로 저장이 안 됐죠.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그리고 서버의 설정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를 끄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럼 서버를 다시 켰을 때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서버를 켜진 상태에서 얘 설정을 바꿨다. 당연히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서버를 껐다 켜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고요. 그리고 얘도 한 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오버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모듈스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웹 모듈스라고 하면서 여기에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서버를 만들 때 이 프로젝트를 이 서버로 돌릴 거야 라고 설정한 부분이 있었죠. 그때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패스를 따로 안 건드리면 그냥 얘가 자동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컨텍스트 패스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그냥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하고 옆에 있는 에딧 얘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이 패스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이 패스 부분을 슬래시 하나만 남기고 지워볼게요.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패스가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 도큐먼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문서를 기본으로 할 거냐니까 이건 건드릴 수가 없죠.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수정이 됐으니까 얘도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서버를 이제 켜줄 건데 아까는 우리가 서블릿 파일에서 F11 눌러서 서버를 자동으로 켰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는 서버를 클릭해서 이 초록색깔 재생 버튼 얘를 통해 서버를 켜주겠습니다. 그럼 서버만 별도로 킨 거예요. 브라우저 같은 게 안 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이 녀석 지금 로컬호스트 8080의 JSP 아티클 매니저의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접속을 시도하면 서버가 켜졌지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포트가 안 맞아서 그리고 패스가 안 맞아서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포트 우리 8081로 바꿨죠? 이 부분 바꿔주고요. 8081로 그리고 이 패스 부분을 제가 지울 겁니다. 이렇게 포트 8081로 바꿨고 패스 부분 제거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면 다시 나와요.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 그리고 패스 이 녀석들이 실제로 들어올 때 이제 제대로 길을 찾아들 수 있게끔 세팅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패스를 아예 지워서 슬래시 하나만 남겨놓은 이 상태는 루트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텍스트 패스를 루트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따로 별다른 패스를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컨텍스트 패스를 아예 이렇게 루트로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됐든 그 상황에 맞게끔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얘는 그냥 루트 패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포트 번호도 그냥 사용하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요거 말고 일단은 IP 주소 로컬호스트의 포트 그 다음에 패스 없앴으니까 이제 바로 URL 매핑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얘만 이렇게 지워진 거죠. 패스 부분이 슬래시 하나로 남은 거니까 자, 이제 URL 매핑 쪽 이거를 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얘는 파일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매핑이 되고 있는데 이 매핑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나 이런 거 원해요 라고 보냈을 때
뭘 원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원하는 거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예요, 정보. 이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애초에 원하는 걸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당장 이 녀석이 URL 맵핑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글자만 지워줘도 얘는 올바르게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랑은 다른 거. 아까는 응답할 수 없다 이런 게 떴었는데 이번엔 찾을 수 없다가 떴어요. 404. 우리가 이제 웹을 다루다 보면은 HTTP 에러 코드도 많이 접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404 아주 대표적이죠? 낫바운드입니다. 낫바운드. 찾을 수 없다.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녀석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된 매핑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403 포비든인데 이거는 약간 권한 쪽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2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 중에서 정상, 문제가 없는, 에러가 없는 깔끔한 성공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말고도 기타 등등 다양한 에러 코드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한 번쯤은 검색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HTTP 에러 코드 혹은 HTTP 상태 코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503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매핑이 중요하다. 올바르게 입력을 해야만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는 아직 매핑이라는 걸 안 쓴 거예요. 얘는 그냥 파일명이고요. 파일명으로서 찾아 들어올 수 있게 그냥 해준 것 뿐이고 진짜로 매핑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홈메인 서블릿이라는 클래스 이름 윗줄에다가 골뱅이를 하나 적어서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아야 됩니다. 파일명으로 쓴다고 해도 사실 뭐 안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아줄 거고요. 이 어노테이션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없을 때 얘를 쓰지 않았을 때는 파일명을 쓰는 거 말고는 얘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웹 서블릿이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달면 파일명 말고 우리가 실제로 그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경로로. 자, 여기다가 소괄호를 열어서 쌍따옴표를 넣어주고요. 홈에 메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자, 홈에 메인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홈메인 서블릿을 그대로 또 들어가려고 하면 얘도 들어가줘요. 이건 파일을 여는 행위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홈메인 서블릿 말고 우리가 방금 웹 서블릿에 입력했던 홈메인이라고 하는 이 경로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해당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녀석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그 전에 파일명으로 불러왔던 것보다 뭐가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URL 이 매핑 부분만 봐도 어떤 기능을 할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을 만들 때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얘를 자, 이제는 이 URL 부분이 생겼으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냥 두고 이 서블릿에서 F12를 눌러 그냥 실행을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열어주는 거는 파일명으로만 열어줘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URL 매핑 주소를 활용을 할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 파일 가지고 실행시키는 건 안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실행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쯤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아마 이 주소였던 것 같은데
아니군요. 얘로 해야 되나 보네요. 점이. 제가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 계신 분들은 이 주소를 주소창에다가 그대로 입력하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여기다가 한글은 깨실 거니까 아직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좀 바꿔놓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헬로 월드 물결 느낌표가 나올 거예요. 비대면 분들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나머지는 여러분들 저 따라 하셨으면 똑같고 앞에 IP 부분만 제 현재 이 강사 자리 IP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헬로 월드가 정상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 화면에서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도 저도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네, 이제 같은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제 이거를 아예 타지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려면 배포의 과정이 필요하다. 배포는 돈이 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과정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예요. 확인되셨죠?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쪽짜리 네트워크 기능이 이런 느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IP 주소를 치나 로컬호스트를 치나 똑같겠죠? 그리고 127도 보여드릴까요? 127.0.0.1 동일합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URL 매핑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콘솔에 뭔가 에러가 찍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에러는 그냥 우리가 뭔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상황마다 서버에서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 에러를 뱉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콘솔 비우고 나서 다시 끄고 켜고 이 상황에서 뭔가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걸 하겠다 안 나왔네.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한 번씩 에러가 찍히는 거예요. 그냥 콘솔에. 우리가 봐야 되는 에러가 있고 보지 않아도 되는 에러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URL 매핑 쪽 URL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주소에다가 이 주소창 부분에다가 입력하는 그런 일련의 주소값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이제 URL이 있고요. URI가 있어요.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색해 보세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검색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포트 바꿨고 들어올 수 있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홈메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꺼주고 서블릿 파일을 하나 또 만들 건데 홈메인 서블릿 그대로 복사에다가 홈메인 서블릿 2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 빼고는 다 똑같은 클래스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서블릿이 하나가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헬로월드 물결 느낌표 말고 골뱅이를 쭉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열려면 새로 만들어낸 이 홈메인 서블릿 2 이 골뱅이를 보고 싶으면 일단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F10을 눌러볼게요. 뭐라 하죠? 뭐라 하면서 지금 이쪽에 이런 게 떴어요. 자동으로 열린 브라우저가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이건 예상이 가능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애초에 스타팅 톰캣 해서 서버를 키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디테일을 눌러봐도 지금 시작을 못했대요. 실패했대요. 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얘가 URL 매핑 주소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웹서버한테는 홈, 메인이라고 하는 이 URL 부분이 들어왔을 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 이 파일 열어야지 라고 등록이 된 거예요. 어디에? 서버 쪽에.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갔죠. 그러면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웹서버가 얘한테 일을 줘야 될지 얘한테 일을 줘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겹쳤으니까. 둘 중에 누구한테 일을 줘야 되지? 누가 일을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서버를 안 켜버려요. 서버가 켜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절대로 URL 매핑 주소가 중복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중복 불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URL 매핑 주소는 중복이 절대로 불가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골뱅이 녀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소를 바꿔야 된다. URL 매핑 주소를. 이러면 문제없이 이제 페이지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 놓고 F11 누르면 주소에 뭐라고 쓰여 있겠어요? 홈 메인 2 써 있을까요? 아니면은 홈 메인 서블리 2 써 있을까요? 홈 메인 2 써 있습니다. 아까랑 좀 달라졌죠? 그렇죠?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실행을 해도 열어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얘는 안 되는군요. 이제 우리가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두 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이름 가지고는 찾아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됐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없이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어디 갔지? 제가 껐군요? 껐나봐요. 껐으면 상관없죠. 일단은 이 URL 매핑 주소에 따라서 접속할 수 있는 거. 근데 매핑 주소가 뭐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안 될까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입력만 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잘 뜬 겁니다, 페이지.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변수 이름 지을 때 숫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었죠. 얘는 과연 상관없습니다. 이 URL 매핑을 적을 때에는 그렇게 큰 제약 조건이 딱히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진 않겠죠. 잘 안 쓰죠. 당연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숫자랑 문자 섞이는 것도 상관없고요. 여기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점두. 점두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리로드가 이제 됐네요. 점두라서 되는 게 아니라 점 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URL 매핑을 쓸 때 이 안에 뭐 특수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점두는 왜 보여드렸던 거냐면 아직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nts.go.kr 이거는 도메인이고요. 이 뒤에 nts, ad, cnt, nts, cnt, nts, view.do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도메인이고 이 뒤가 URL 매핑이에요. .do 들어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do가 이 .do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엄청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엄청나게 표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관례거든요. 예전에 만들어진 공공기관 사이트, 정부기관 사이트들은 이 .do가 URL 매핑의 거의 약간 규칙 같은 거였어요. 큰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었고 그냥 뭐 do는 뭐 한다 이런 개념이죠. 뭐 해라 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이 페이지 보여줘 라는 느낌으로 .do를 찍은 겁니다. 그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URL 매핑은 그냥 매핑일 뿐인 거고 그 매핑 주소 안쪽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능을 어느 정도 그냥 표현한다 그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중복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중복이 되면 서버가 아예 안 켜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자, 새로 하나 서블릿을 또 만들 건데 이름을 프린트 단 서블릿 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프린트 단 서블릿. 당연히 웹 서블릿에 있는 이 녀석은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여기를 프린트 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홈 메인 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프린트 단 하나죠? 이것도 당연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슬래시로 끊어가면서 몇 개로 나눌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개발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너무 혼란스러울 거니까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 규칙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홈 하고 메인이었죠. 그러면은 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메인 페이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메인 페이지 중에서도 메인 페이지를 보여줄 거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홈에 로그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홈인데 메인에서 로그인 기능 쪽으로 넘어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기능별로 보통 중간을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게시판을 만든다 그러면 홈 대신에 뭐 아티클 같은 거 들어가는 거고 일단 한번 끊어서 글 쓸 거야? 그럼 라이트 리스트 볼 거야? 리스트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해서 개발을 하실 때에는 이 경로가 조금 더 길어요. 짧게 2개, 3개로 잘 안 하고 좀 더 긴 경우가 많은데 아까 국세청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냥 분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분류. 그래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능, 이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프린트 단 했고요. 여기다가 구구단을 한번 찍어볼 건데 그냥 심플한 구구단을 찍어볼 거예요. 우리가 콘솔에다가는 이 sys.ou를 통해서 출력문을 적어서 출력을 했죠. 이거는 어디에 출력이라고요? 콘솔이죠. 그러면 콘솔에 출력하는 건 여기에 안 나오겠죠. 지금 애초에 콘솔에 뭐가 되게 많은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력문을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실제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행위는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구구단 찍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 8단을 찍을 거다. 8단 다음 줄에 8 곱하기 1은 8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URL이 바뀌었으니까 프린트 단 했어요. 이걸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또? 프린트 단. 왜 안 되니? 서버를 한번 껐다 켤게요. 지금 안 된 이유는 이거예요. 조언 잘 나왔네요, 예시가. 지금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홈메인 서블릿 2 만들었었죠. 그리고 실행하려고 리스타트 서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스타트 서버를 아예 안 했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서블릿이라는 녀석은 없던 서블릿이 새로 만들어지면 서버를 껐다 켜야 인지해줘요. 서블릿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 내용을 바꾼 거는 저장만 해도 리로드가 자동으로 되면서 인증을 해주는데 없던 녀석이 새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서버를 진짜로 껐다 켜야만 이렇게 서버를 껐다 켜야만 얘가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한글 깨졌고 줄을 안 바뀌었죠. 한글이 깨진 거는 따로 세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볼 게 아니고 줄이 안 바뀐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코드
어디예요? 이거 무슨 언어 가지고 하는 코드죠? 자바죠. 그럼 자바가 출력할 때 줄을 안 바꾸면 우리 줄 바꾸라고 뭐 넣었었어요? 역 슬래시 n 이러면 줄이 바뀝니다. 이거 자바 코드니까 자바에서 우리가 역 슬래시 n이 줄 바꿈 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이제 이 녀석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펜드를 통해 어떠한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이 녀석이 그 브라우저 웹 화면에 실제로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얘는 어디서 오네요? 제가 밑줄 치는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 우리 애초에 지금 리스폰스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있나요? 선언한 적이? 없죠. 근데 사용하고 있죠, 변수를. 이거 변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메서드 호출하는데, 메서드 지금 리모컨 눌러서 호출하는데 첫 글자 대물자 아니잖아요. 그럼 클래스한테 호출하는 거 아닐 거고 변수한테 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스턴스란 얘기겠죠? 근데 이 녀석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만든 적이 없지만 여기에 지금 잘 보시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두겟이라는 메서드는 애초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던 거죠. 두 포스트도 있었는데 그건 지웠고 두겟 남아있는데 이 녀석은 심지어 접근 제어자가 프로텍티드고요. 그 다음 리턴 타입은 보이드고요. 두겟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4개 변수 자리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퀘스트라는 변수,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스폰스라는 변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throw는 이건 예외 처리 방식인데 이제 우리가 웹을 다루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가 필수인 녀석들이 생겨요. 웹 환경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가 그냥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녀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보면 두겟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누군가가 호출을 할 때 인자를 넣어줘야만 이 매개 변수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두겟을 호출하고 있나요? 우리가 두겟을 호출한 적이 없죠. 근데 얘는 실행이 됐죠. 왜냐면 여기 쓰여져 있는 게 화면에 나타나는 걸 우린 봤으니까. 그럼 두겟은 누가 호출해요? 얘가 이 코드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문자가 화면에 그려졌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예상이 가능하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호출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이 두겟을 실행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화면을 그리고 있는 건데 누가 호출했을까요? 이거를 웹서버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웹서버가 우리 프로그램 코드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코드한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넘어오면 우리 쪽으로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알려준다의 그 행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URL 매핑 주소를 통해 이 녀석을 호출하고 있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호출을 웹서버가 하는데 매개 변수가 있대요. 이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웹서버가 준 거예요. 진짜로 인자를 세팅하고 그걸 받아왔는지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못하지만 준 겁니다. 자, 이 녀석들은 요청과 응답이라는 이름이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퀘스트 리스폰스예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는 되게 많은 녀석들이 들어있게 돼요. 근데 많은 녀석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게 요청이었습니다. 그죠? 이 요청. 제가 아까 네이버 띄워가지고 뭐 주소창에 입력을 하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결과적으로는 주소 가지고 움직인다 했죠. 요청이 뭐예요, 그러면? 이 주소죠. 실질적으로 이 주소에 관련된 이 요청 내용이 리퀘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URL, 주소. 그리고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요청이라는 거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리스폰스는 응답이었는데 우린 지금 실제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폰스를 벌써 쓸 수 있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응답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준비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폰스에는. 리퀘스트는 사용자가 우리한테 준 요청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리스폰스에는 내가 이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웹서버가 알아서 세팅을 해서 우리한테 넘겼고, 넘긴 녀석 중에 리스폰스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다가 지금 리모컨을 찍었어요. 그리고 getWri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죠. 이게 뭐 하는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이름 봤을 때 뭐 같아요? 라이터는 쓰는 거죠. 작성자 같은 느낌이죠. 그걸 가져온대요. 지금 작성할 녀석을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프린트 라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성해서 출력으로 보여줄 녀석, 그 객체를 가져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가져오지 않으면 출력하기 위한 작성을 하기 위한 그 녀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화면에다가 그리기 위해 어펜드를 하는 거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불러와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을 위한 기초 준비물이잖아요. 작성할 수 있는 녀석을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녀석한테 어펜드는 뜻이 뭐예요? 추가하는 거죠.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추가를 한다라는 의미로 뭐를? 이러한 문자를 추가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화면에 실제로 브라우저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텍스트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8단을 입력할 수 있는데, 자, 진짜로 8단을 다 찍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주면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 조금 불편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가능은 한데 좀 불편하지 않나요? 너무 노가다잖아요, 이거. 그쵸? 그럼 지금 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이 화면은 어디라고요? 자바. 그럼 우리가 자바 가지고 구구단 찍는 거 해봤죠? 자, 반복문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int i는 1부터 i가 9까지 1씩 증가.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요? 단에다가 8이라는 값 넣어놓고, 이제 이 리스폰스 겟 라이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화면에 그리는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어쨌든 이 안쪽에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프린트 f를 쓸 때 그거는 출력이었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는 이제 출력문에서 쓰던 문법이랑은 조금 다르긴 다른데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뭐 의문을 딱히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string.format입니다. string이라는 클래스한테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냥 호출을 한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첫 번째 인자에 들어가는 녀석이 서식 지정자를 포함한 문자예요. 이 안쪽에 %d 단 이런 식으로 넣겠다. 그리고 역슬래시 n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받을 인자로 넣을 녀석이 이제 변수 값입니다. 이러면 해당 변수가 이 자리로, 이 공간으로 끼워 들어간다 라는 개념이에요. 프린트 f랑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복문 안쪽에서 쓰는 부분도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d, %d, %d 해놓고 뒤에 인자에다가 단, i, 단 곱하기 i 이렇게. 근데 스트링 포맷을 제가 안 썼군요. 스트링 포맷 이렇게. 당연히 구멍이 여러 개니까 구멍에 들어갈 값도 여러 개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8 곱하기 9까지 잘 찍혀 나옵니다. 자, 이렇게 9구단을 웹에다가 찍어서 보여줘 봤어요. 근데 여기는 자바 환경이니까 우리가 썼던 문법들 당연히 다 가능한 거고, 그 상황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출력하는 방식만 좀 달라진 거고, 왜냐면 보여줘야 되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자, 근데 아직도 한글이 안 나와요. 불편하죠? 우리 인코딩을 그렇게 해놨는데 아직도 한글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화면을 그리려고 하는 이 상황, 부겟을 통해서 화면을 그리겠다라고 써놓은 이 상황에서는 인코딩이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인코딩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response set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응답을 위한 준비물에서 리모컨 눌러가지고 set content type이라는 녀석을 가져왔어요. 자, 이 녀석은 이름이 뭐 같아요? set, 뭔가 세팅할 것 같죠? 우리가 get이 붙으면 가져오는 거고 set이 붙으면 세팅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getter setter도 써봤고. 그러면은 세팅할 거래요. 뭐를? 컨텐츠의 타입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의 타입을 지정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HTML 아니다. 텍스트 HTML 해줄 거고 캐릭터 셋 UTF-8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한글이 잘 나와요. 한글이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죠? 줄 바꾸는 게 갑자기 안 돼요. 그죠? 줄 바꿈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한 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set 컨텐츠 타입을 통해서 안에 넣어준 이 문자는 지금 이 getWriter의 어펜드를 통해서 그려낼 이 텍스트들을 앞으로 내가 HTML로 볼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이걸 넣기 전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이거 주석 걸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좀 더 작아요. 근데 얘가 풀리고 보면 바뀌라 조금은 커집니다. 왜냐면 HTML의 기본 폰트가 한 14픽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텍스트를 내가 HTML로 볼 거야 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코드펜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런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동일한 상황이 됐다. 문서를 HTML로 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자, 근데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당연히 인코딩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캐릭터 셋, 이 글자의 세팅을 우리가 UTF-8로 바꿀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코딩이고요. 그래서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줄 바꾸면 왜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적힌 녀석들을 뭘로 본다고요? HTML. 우리가 줄 바꾸라고 명령해놨던 이 계획 문자 이 녀석은 HTML이에요? 이건 자바죠.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죠. HTML로 보겠다라고 해놓고 자바 문법을 써놨으니 HTML에는 역/n이라는 이 녀석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HTML이니까 진짜로 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이런 태그를 입력을 하면 줄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BR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E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치해놨던 emit 그 녀석을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emit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걸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emit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JSP 파일 안쪽에서는 뭐 탭이나 컨트롤 스페이스 같은 걸로도 태그를 만들 수 있지만 emit도 이제 이런 문자열 안쪽 혹은 자바 파일 이런 데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편하게 쓰기 위해 우리가 emit을 설치를 한 거고 그리고 BR을 만들면 얘는 지금 슬래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BR은 셀프 클로즈드 태그, 닫는 태그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나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자동 완성이 된 경우에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BR을 넣었고 여기도 만약에 BR을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녀석은 이제 줄을 바꿀 겁니다. 보여줘. 바뀌어라. 이렇게. 얘가 이제 HTML이니까. 그죠? 사용하는 방식 아시겠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내가 만약에 나 5단 찍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뭐 바꿔야 돼요? 5단 찍고 싶어 이거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바꾸면 서버 리로드도 한번 하겠네요. 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5단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불편하죠? 지금 이걸 바꾸는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누구 입장이에요? 개발자 입장. 사용자가 이 코드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사용자가 나 5단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사용자가 입력한 그 방법대로 입력만 되면 개발자는 그냥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5단을 원해? 그럼 이거 5단으로 출력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거 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